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부동산이 직업으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동산이 직업으로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저도, 어떤 직업을 소위 말해서 부캐라고 그러죠. 부수적으로 키우는 캐릭터, 요즘 말로 이제 본업이 있고 부업, 또 이제 또는 뭐 부업이 또 본업이 되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또 하나 키워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리 세상을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니까 이 부동산만큼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인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아주 작은 어떤 성과를 좀 이뤘고 또 이뤄가고 있는 중인데,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제 얘기 들어보시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진로를 굳이 뭐 이렇게 힘든 일도 뭐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 일도 그 일대로 하시고, 또 저처럼 부수적인 캐릭터로 뭐 부동산을 키워볼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제가 드는 생각은 부동산이 직업으로 좋은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회사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증권회사 하면 되게 저처럼 화이트 이제 와이셔츠 입고 이제 막 정말 좀 엘리트들이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이해 못하는 그런 막 화면을 보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증권회사 하면. 그리고 부동산 하면 왠지 그 우리들 인식 속에 그냥 친숙한 어떤 중개사, 뭐 그냥 우리들 얘기로 중개사 아줌마 아저씨들, 또는 이제 더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덕방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우리랑 아주 친숙한 아주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막 약간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되게 좀 막 엘리트 같고 막 뭔가 있어 보이고 막 뭔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쵸? 증권회사는 되게 막 어려워 보이고 막 엘리트들 막 화이트 칼라 직종 이런 인상이 강한 반면에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되게 친숙하고. 그런데 그래서 언뜻 보면 야, 부동산하고 증권회사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따져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은 지금 말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둘 다 중개예요. 둘 다 가운데에 있어요. 증권회사는 결국은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때 그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해서 먹고 사는 직종이고, 부동산도 증권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 또는 건물 또는 이제 땅이라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는 임대차를 할 때,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거래될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증권회사 그러면 너무 느낌도 많이 다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중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시켜줌으로써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거래 비용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공통점 때문에 앞으로 더 막 각광받고 이 두 개의 직업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들이 돈을 벌려면 반드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투자 물건을 찾는 거죠. 어떤 물건이 좋은 투자 물건인지는 우리들이 반드시 별도로, 우리가 예컨대 제가 만약에 제가 예컨대 변호사 일만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변호사 일이라는 거는 진짜 사건을 수임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까지 이만한 기록 더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해 가야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지 어전 잘 몰라요. 이 어떻게 뭐가 오르는지 뭐 주식이 뭐가 뜨는지 아파트가 뭐가 뜨는지 뭐 진짜 몰라요. 완전히 골방에 박혀서 기록만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다면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말 왜 드리냐? 돈을 벌려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점점 투자가 중요해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고, 왜 점점 투자가 중요해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이유까지 알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투자가 점점 중요해진다. 다시 말해서 투자, 내 자본을 자본을 던져서 수익률을 받아먹는 일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는 어쨌든 다 인정하실 테니까,
돈을 벌려면, 다시 말해 투자를 잘 하려면, 조금 돈 넣고 많은 돈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노동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더 중요해지니까, 자본소득이. 그래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별도로 시간 내서 이렇게 막 소속일만 하면 안 되고, 그 일도 그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일 말고 또 반드시 시간을 내서 별도로 돈을 써가면서, 예컨대 뭐 투자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내가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강의를 들으러 간다든지, 별도로 시간 내서 또 강의료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가면서 해야 되는 일. 무슨 일이겠어요? 좋은 투자 상품을 고르는 일. 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일. 그 일을 별도로 시간 내서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중국집 사장님이야, 마라탕만 열심히 만들어갖고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내 변호사야, 열심히 소송일만 해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또는 내가 의사야, 열심히 환자 치료해서 그것만 먹고 살아야지. 안 돼요.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2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그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인데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무슨 투자를 해요?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1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투자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도 100원은 좀 오버할지 몰라도 어쨌든 200만 원만 받아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죠. 투자는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려면 또 공부를 별도로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 하죠. 부동산과 증권회사의 공통점. 여기 나오네요. 돈 벌려면 반드시 별도로 시간 내서 돈 써가며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할지 열심히 알아봐야 돼요. 막 부동산 하려면 임장 다녀야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또 상담 받아야지, 또 강의료 달라고 하는 저 고수들한테 강의료 내야지. 굉장한 일이거든요. 임장 다니는 것도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그 일을 돈 받으면서, 남들은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해.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돈을 받으면서 업무 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업무 시간에 별도로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본업으로. 그러니까 마라탕 사장님들이 마라탕 만드는 일처럼,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우리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물건이 좋은지, 또 그 물건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투자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돈을 받으면서 별도로 시간 안 내고 그냥 업무 시간에 그냥 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투자 물건을 확보하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은요,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용산의 그 투자 고수신 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 얘기에서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어디는 자기가 뭐 2017년도에 경매를 들어가서 무슨 건물을 받았는데 그게 4배로 올랐다. 실제로 4배로 올랐거든요. 2017년부터 아파트는 2배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2배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인데 그게 한 2배하고도 한 30% 정도는 더 올랐어요. 근데 땅 잘 산 사람들은 4배, 한 3배에서 3배 반 정도 올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익률이 더 큰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가르쳐 주시면서 물건을 내놔요. 그럼 또 그 물건을 중개를 함으로써 또 중개 수익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 돈 벌려면 반드시 별도로 시간 내서 돈을 써서 해야 될 일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려고 별도로 시간 안 내고 자기 업무 시간 내에 돈을 써가며 해야 되는 일을 돈을 받으면서 해요.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그 부동산 사장들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중개하는 게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증권회사 직원들은요, 저도 이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증권회사에 많이 있잖아요. 그 주식 거래가 많이 제한돼요. 특히 이제 그 좀 약간 돈을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게 내규상 많이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막 차명 계좌를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법대로 다 하려면 투자를 못 하거나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손님한테 물건을 받았어. 그 물건을 내가 투자하는 건 불법이지만, 예컨대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투자 물건이 좋다는 걸 안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예컨대 그 물건을 사는 거, 내 손님 물건이 아닌 한 그건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증권회사의 직원분들은 당연히 뭐 자기한테 내놓은 뭐 팔아주세요라고 내놓은 주식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는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기업 오너야. 기업 오너인데 그 기업 오너가 약간 주식값이 떨어졌는데 그 주식을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해. 그거는 주식 오너만큼 그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준다? 자기 자식한테 얼마나 좋은 거 주겠어요. 좋은 주식인 거고요. 자식에게 증여하는 아파트. 절대 안 팔아. 막 양도세 아무리 때려도 안 팔아. 증여세 30% 얻어 맞더라도 자식한테 증여해.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저는요, 변호사를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못 봤어요. 배우돈 여기인가요? 쭉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저도 지금 법률 일도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약간 일본이나 미국처럼 완전히 배심제가 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는 사람한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라면 자식한테도 변호사 또는 판검사를 추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동산 가잖아요. 부동산 가면은 좀 그러니까 나이 있는 이제 중개사분들 계시고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제 좀 실무를 그러니까 뭐 막 예컨대 인터넷으로 할 게 많잖아요. 광고도 올려야 되고 뭐 실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 보면요. 아들, 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 잘 알거든요. 이 얘기 뭐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직업이에요. 뭐가요? 부동산이요. 자식한테 증여하는 주식이 좋은 것처럼 자식한테 증여하는 아파트가 좋은 것처럼 자식한테 물려주는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식한테 준다? 그거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시간 내서 반드시 내 돈을 써가면서 투자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별도로 시간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돈을 받아가면서 투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 첫째. 두 번째, 자식한테 증여하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인 것처럼 자식한테 증여하는, 물려주는 직업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제가 그런 어떤 고민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뭐 직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